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전국 대학 82곳에 인권센터가 설치됐지만 대부분 인력과 예산 부족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모든 대학의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를 앞둔 시점, 인권센터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한 교육부와의 협력이 요구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상국립대 11동 학생생활관이 오는 8월 20일까지 무증상과 경증 환자 치료를 위한 경남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됩니다. 지난 겨울방학에 이은 두 번째 결정인데요. 방학 중 기숙사 신청을 한 학생들은 병상 확보 취지는 공감하지만 일방적인 통보가 유감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경남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운영 중인 경상국립대 11동 생활관입니다. 주변에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돼 있고 입구는 가림막이 쳐져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라고 쓰인 표지판도 새롭게 설치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 치료병상 부족 사태가 우려됨에 따라 경상국립대의 기숙사 1개 동을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한 겁니다. 7월 19일부터 생활치료센터로 운영 중인 11동은 전체 197실을 갖추고 있는데 이 중 154개실에 환자들이 생활 중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공지가 여름방학 중 학생생활관에 생활 중인 학생들에게 이틀 전 통보됐다는 점입니다. 11동에 거주하던 학생들은 7월 15일 목요일 오후 웹발신으로 해당 내용을 통보받았으며 7월 17일 토요일까지 구동생활관으로 모든 짐을 옮겨야 했습니다. 이제 짐을 옮기기 하루 전날에 그것도 오후 중간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니까 저희 학생들 입장으로서는 엄청 당황스럽고 본가에 내려가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학교에서 문자가 와가지고 급히 올라와서 옮기게 됐습니다. 긴박한 상황이었던 건 이해를 하는데 너무 기간을 촉박하게 두고 공지를 해주셔서 그 기간 안에 옮기는 거에 대한 불편함은 좀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실 통보는 해당 생활관을 동일하게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했던 지난 겨울방학에도 발생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로의 두 번째 전환임에도 학생들의 여론 수렴 과정은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이에 대해 학생생활관 측은 7월 15일 경남도청의 요청을 받고 급하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7월 19일 관련 입장을 학생생활관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전국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대학과 기업의 생활치료센터 활용을 요청 중입니다. 하지만 국립인천대는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 총학생회가 참여해 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학생과 구성원 안전대책 마련에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국립대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없는 일방적 통보의 반복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GNU 뉴스 정혜인입니다. 인권의식이 향상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각 대학 인권센터들이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인데요. 경상국립대도 지난해 6월 인권센터를 개소하고 인권실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재학생 1,37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담긴 보고서 내용을 주지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상아탑이라고 불리는 대학 캠퍼스에서 지속적으로 인권 침해와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국립대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총 397건에 이릅니다. 지난해 11월 경상국립대에서도 자연과학대 A 교수의 성비위 사건이 폭로되었고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대자보 게시와 같은 자연과학대 학생들의 움직임과 학내 인권센터를 통해 사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지난해 경상국립대 인권센터는 인권침해, 성희롱과 성폭행 피해 사안을 파악해 경상국립대 학생 1,371명을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경상국립대 학생들은 학내에서 어떤 인권침해를 경험했을까요? 실태조사 결과 평등권을 침해당한 학생의 비율이 51.7%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요. 구체적 사례로 14.5%가 나이, 학년, 전공으로 인한 차별, 10%가 외모, 신체 특징으로 인한 차별을 겪었다고 응답했습니다. 평등권 침해 가해자는 선배 34.7%, 친구 30.7%, 교수 20.9%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비위를 겪은 학생은 어떨까요? 성희롱을 경험한 학생이 38.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요. 구체적 사례로 18%가 특정 성 비하 발언 및 행동,
14%가 언어적 성희롱을 겪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성희롱의 가해자는 선배 30.2%, 친구 36.1%, 교수 15.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응답자 53.7%가 참고 넘어가거나 특별한 대처를 하지 못한다라고 답했는데요. 성범죄에 대한 대처로도 21.1%가 동일하게 응답했습니다. 인권 침해를 겪은 학생들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7.4%가 문제를 제기해도 원활하게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이를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 더 큰 불이익이 우려되기 때문 등의 답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향후 인권 침해나 성범죄를 직접 경험할 경우 대처 방법으로는 경찰과 같은 외부 자원을 활용할 것 23.5%, 인권센터와 같은 학교 차원에서 대응할 것 17.6%로 나타났습니다. 경상국립대 인권센터는 인권침해 및 성범죄 사건이 접수되면 피해자의 희망에 따라 상담을 받거나 조사위원회를 열어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접수된 건은 7월 13일 기준으로 총 10건으로 그중 가장 높은 비율은 성비위건입니다. 인권위원회 위원은 대학의 특성상 지역 거점 대학교 인권센터, 진주 변호사협회와의 업무 협약 등 다양한 교류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권 감수성 향상에 입소고 있습니다. 인권의식이 향상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학내 여러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지혜였습니다. 대학 캠퍼스의 구성원은 매우 다양한데요. 학생 기자가 캠퍼스가 일터인 학교 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과 GNU의 인연을 알아보고 소소한 이야기를 발굴합니다. 나의 노래 첫 번째 이야기, 경남 야생동물구조센터 홍인혜 수의사를 만나봤습니다. 경상국립대엔 저 같은 학생 혹은 교수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데요. 우리가 평소 몰랐던 학교 안 다양한 사람들, 학생 기자가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가볼까요? 여러분, 경상국립대에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경상국립대 동물병원 뒤쪽의 둘레길을 따라 올라가면 경남 야생동물구조센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수의사님을 만나기 앞서 여러분들은 야생동물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야생동물이란 산, 들 또는 강 등의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을 의미하는데요. 고라니, 삭, 수달, 너구리, 독수리, 청개구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경남 야생동물구조센터는 환경부 산하기관인데요. 현재 전국엔 17개의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있습니다. 그중 경상국립대를 포함해 7곳은 지역거점 국립대 수의대와 연계되어 운영됩니다. 이곳의 핵심 역할은 야생동물의 질병을 재활하고 치료를 마친 동물은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인데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에 대한 연구,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 질병 등 다양한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야생동물센터 진료수의사로 일하고 있는 홍인혜입니다. 올해 3월부터 일을 하고 있고요. 야생동물센터에서 구조된 동물들 치료하고 재활해서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센터는 조난당하고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구조, 치료해서 동물을 재활한 후에 동물이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환경에 방생해주고 있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진단을 하고요. 수술을 진행을 하고 더 전문적인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 약물치료, 재활까지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새끼 동물들이 구조가 많이 돼요. 어미가 옆에 있으나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어미가 그 주변을 오지 않기 때문에 버려진 아이라던가 새끼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해서 다쳤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대부분 어미가 옆에서 그 근처를 키고 있다가 새끼들을 다시 데리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신고를 하기보다는 일단 자리를 뜨고 그 한참 뒤에도 새끼가 그 자리에 남아있다거나 정말 명확하게 다친 게 확인이 됐을 경우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구조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 신고자분이 직접 센터로 데려오시거나 센터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직접 구조를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물 연관 기관이나 구조단체에서 연계되어서 오기도 합니다. 제가 경상대학교 재학생이었기 때문인데요. 학교와 연관되어 있는 경남 야생동물센터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책임감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지 않는다는 점이 제일 다른 것 같습니다. 약간 제2의 집? 학생 때도 굉장히
집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학교에 있었고 지금도 근무하면서 더 오랜 시간을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많은 동물을 케어를 하고 좀 더 노력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기자들이 제작한 대학 뉴스와 다양한 영상 콘텐츠는 경상국립대 신문방송사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